자, 오늘 내용들은 2026년도 네이버 그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광고에 우선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원가입은 아마 다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스킵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광고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3월 10일부터인가 이 광고 제도가 전혀 많이 좀 섹션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AI 도입으로 이런 광고를 하는 것들이 좀 바뀌었고 우선은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만들기가 있고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 진단, 그다음에 전체 캠페인, 그리고 광고 관리. 밑에 보시면은 파워링크, 쇼핑, 플레이스,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 콘텐츠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이제 파워 링크라는 광고고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교육을 해드리고 플레이스와 브랜드 광고는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보고서 영역,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도구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파워링크를 처음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부터 키워드를 세팅을 하고서 파워링크 광고를 할지 아니면은 내가 이 파워링크 섹션을 만들어 놓고서 바로 이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할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선은 광고 만들기 먼저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만들기 딱 누르게 되면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빠르게 광고 시작하기. 그다음에 AD 부스터 쇼핑.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쇼핑을 많이 기반으로 합니다. 구매가 일어나서 전환까지 만드는 그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쿠팡에서 갖고 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은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 세팅을 자기가 대충 해도 거기 설정에 맞게끔 최대값 최대 키워치 구매 전환이 많이 나는 키워드로 이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플레이스 광고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역명이 있으면 지역명에 관련된 뭐 식당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특수업종, 청소, 이사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플레이스 검색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스 광고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에 맞춰서 웹사이트라든가 블로그로 홍보하기 좋은 채널인데 파워링크 효율이 굉장히 요즘에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워링크를 클릭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이 안 되면은 뷰로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목적을 선택하고 시작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섹션 눌러보면은 약간 좀 복잡한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앱 활성화, 그다음에 리드 수집, 동영상 조회, 브랜드 인지도, 웹사이트 방문, 온라인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매장까지 해서 총 7가지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문의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파워링크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파워링크 세팅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파워링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캠페인 정보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파워링크 세팅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날짜를 하셔도 되고 내가 좀 알아보기 쉽기 위한 제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세팅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 적으면은 이제 광고 캠페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캠페인은 뭐냐면은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하루의 비율, 얼마를 쓸 건지, 노출 기간을 얼마를 할 건지 갖다가 예산을 측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빨간색 그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 글씨. 자, 이게 뭐냐면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거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비용은 저희가 하루에 최대 50원부터 뭐 10원짜리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10,000원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하루 예산이 내가 10,000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 20만 원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단위를 언제든 변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계속 노출이라는 게 있고 기간 노출이라는 게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이 계속 노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노출이 많이 되더라도 하루에 예산만큼만 정해진 금액만큼 내가 채워진 비즈 머니만큼만 예산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노출로 세팅을 해 줍니다. 기간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떤 광고를 맡았을 때 우리가 좀 해주긴 하지만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계속 노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 광고 이름 정보라고 나와 있죠?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캠페인 세팅 1이라는 게 있고 이 밑에 블로그 카테고리처럼 하단에 들어가는 광고 그룹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그룹 설정 이름을 날짜를 해도 되고 아까 뭐였죠? 파워링크 1이 아니라 파워링크 블로그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를 선택해서 광고를 지정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URL이라고 나와 있죠? URL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사 사이트를 만드는 분도 계시고 또 하고 아니면은 내 자체 블로그를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이니까 새로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은 사이트명과 그다음에 URL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블로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블로그를 복사해서 어떻게 하죠? 이 밑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넣어 줍니다. 여기 https와 슬러시 하이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빼주고 사이트명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대로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1이라고 지정을 하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다 체크가 됐고 밑에 등록하기 버튼이 있죠?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이트 이름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관련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사이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사이트를 뭐 내가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죠? 네, 얘를 복사해서 이 밑에 쪽에 사이트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앞에 부분 똑같이 뭘 빼야 되죠? https와 그다음에 슬러시 하이픈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죠. 그럼 다시 이 부분을 밑에 부분 있죠? http 요거 요걸 누르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이트는 지금 왜 등록이 안 되냐면은 뒤에 쪽에 닷컴이라는 게 안 붙어서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뭐 리틀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를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죠? 이 닷컴이라는 주소가 있는 사이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희 블로그 있었죠? 블로그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사이트명을 블로그 1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내 사이트에 있는 주소를 어떻게 하죠? 이 파워링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뭘 빼죠? https를 빼고 여기 안에서 등록하기를 누르게 되면 뭐가 됐죠? 지금 비즈 채널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갈 거 여러 개 있긴 한데 우선은 입찰가는요. 저희가 최소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VAT 별도로 해서 이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 세팅은 70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세팅을 할 때 한 가지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입찰가는 가격을 저희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따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도 또 나와 있죠. 광고국으로 하루 예산 뭐 3만 원도 괜찮고 저는 한 만 원 정도로 지정을 한다고 했죠.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에 맞게끔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 검색 키워드 등록하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키워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라든가 상품을 갖다가 최대에 지금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죠? 3개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등록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태양열 하고 그다음에 컴마 누르고 태양광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태양열 에너지라고 이렇게 3개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회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관련된 등록할 키워드들이 쭉 나오죠.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5개에서 한 10 몇 개 정도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소재 만들기를 할 겁니다. 아까 소재는 이미 만들었고, 사이트 이름은 저희가 뭘로 했죠? 블로그 1, 그다음에 제 블로그 주소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PC, 모바일 두 개 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등록이 될 거고요. 제목은 우리가 이 제목은 내가 좀 알아보기 쉽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 광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블로그 광고 소재
블로그 마케팅 광고 소재를 통한 최적화 세팅이라고. 우선은 이런 식으로 대충 넣으셔도 되고요. 이 안에 내가 어떤 제목을 넣고 설명을 잘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도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소재 등록 검토할 서류가 있나요? 라고 나온 내용들은 의료법이라던가 뭐 이런 변호사법에 뭐 위반되는 그런 특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서류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광고만 등록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 기본 세팅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광고 완료해도 언제든 예산이라든가 기간, 매체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만드는 게 바로 뭐다? 광고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그룹 1을 만들었고, 예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얼마를 쓸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입찰가, 하루 예산, 확장 키워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등록이 되었다고 나오죠.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죠? 바로 저희가 파워링크 세팅, 그 다음에 내 파워링크 블로그와 세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지라고 나와 있고요. 이 중지가 왜 뜨냐면은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어떻게 되죠? 세팅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루 정도 세팅을 이제 얘네들이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게 완료가 되면은 네, 이 세팅된 걸 통해서 저희가 광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세팅을 할 때 뭐가 이제 대부분 다 세팅을 안 하냐면은 블로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사업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정보로 세팅 안 하면은 블로그가 비승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들어가서 이 꾸미기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네. 꾸미기 설정을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레이아웃 미제 설정. 레이아웃 미제 설정입니다. 디자인 설정에서 레이아웃 미제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죠? 저희가 보고 있는 레이아웃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자, 위젯 사용 설정 보이시나요? 사업자 정보라고. 저는 이미 사업자를 등록했지만은 이 부분을 꼭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요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없어졌는데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갖다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다 세팅을 한 후에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사업자 정보가 예,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완료를 하셔야지 어떻게 됩니다? 네, 블로그로 광고할 때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이 광고 그룹도 있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비즈 채널을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소재라던가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하나씩 세팅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게 이제 완전히 이제 채널이 이 비즈 채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최대한 먼저 우리가 키워드도 세팅하고 제외 검색을 하든가 소재라든가 확장 소재 그리고 타겟팅까지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로 이걸 세팅하자마자 하루 이틀 후에 바로 파워링크 광고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키워드라고 나와 있죠. 키워드를 누르고 새 키워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검색하고 싶을 만한 키워드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태양열 에너지, 태양 태양열 설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추가 실적 예상하기가 있고 이 옆에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 연관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도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갖다가 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태양열 에너지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뭘 세팅해 주죠? 나와 관련도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싹싹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 추가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84개, 총 몇 개까지 추가가 되냐면은 100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바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관련된 키워드로 뭘 할 수가 있죠? 파워링크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연관된 키워드 이게 쭉 나오는 것도 있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뭘 누를 수 있죠? 추가를 눌러서 더 거기에 맞는 확실한 키워드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바뀌어 있고 여기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88개의 키워드, 중복된 키워드가 다 빠졌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은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상 실적이 나와 있고 월간 예상 클릭이 119번에서 131번, 그리고 월 예상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예상 실적이랑 가격들이 이렇게 세팅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상 실적은 말 그대로 예상이지 실제로 경쟁 업체들이 가격을 높이거나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뭐 예상 실적 조회하기를 갖다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받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키워드가 검토 중이고 중지 중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200페이지 보기를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내가 그동안 세팅했던 키워드들의 광고 그룹들이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본 입찰가가 70원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저는 70원으로 세팅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키워드가 얼마만큼 비용이 나올지는 우리가 이 위쪽에 가 보시면은 예산에 맞게끔 측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키워드를 갖다가 입찰가 여기 이렇게 체크를 누르시고요. 체크를 누르면은 103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입찰가 변경해서 일괄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입찰이 있습니다. 일괄 입찰을 변경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얼마로 다 세팅을 할지를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 입찰가 그룹별로 저희가 파워링크 지금 1번을 시작하고 있죠. 블로그를 갖다가 세팅을 했고 이 그룹이 1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 2번 그룹으로 만들어서도 블로그로 또 키워드를 따로 세팅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선택된 입찰가의 뭐 가중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진행을 할 건지 키워드 글을 선택을 얼마만큼 감액을 할 건지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부분과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 PC 최소 입찰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광고 세팅을 할 때 세팅하는 부분들이 뭐 일일이 다 이제 뭐 금액을 얼마를 할 거고 얼마를 할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광고가 알아서 세팅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광고 비용이 얼마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최소 입찰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최소 입찰된 광고비로 해서 순위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파워링크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순위가 뭐 예를 들면 뭐 3위, 뭐 PC에선 5위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최소 입찰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비용이 좀 적을 때 이걸 딱 세팅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비용에 맞게끔 최소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와 있죠? 모바일 최소 입찰가가 있죠? 같은 방식입니다. PC랑 모바일, 그리고 중간 입찰가, 그리고 모바일 중간 입찰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말이 좀 애매모호한 게 광고 예산이 얼마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충전된 금액 안에서 뭘 하죠? 최소 입찰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용으로 얘네들이 광고를 세팅을 해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항목들은 다 순위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PC 통합 평균 1위 입찰가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고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까지 있습니다. 자, 왜 10위까지 있냐면은 파워링크를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태양열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파워링크는 기본적으로 PC에서 몇 개가 세팅이 되냐면요. 총 10개의 세팅 세션이 있습니다.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 모바일은 뭐
태양열 에너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개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네, 태양열과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PC와 모바일에 있는 순위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다? 조금씩 변경이 된다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이 잘 알고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 광고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10위까지 있다고 해서 나는 여기 10위권을 딱 해놨는데 모바일에서는 영역이 적용이 안 되네 이럴 수가 있겠죠. 반대로 PC에서도 이 키워드에 따라서 키워드가 10개가 세팅되는 게 있고 5개가 세팅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한 5위에서 뭐 평균 한 4위, 7위 정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뭐가 나와 있죠? 네, 모바일 1위, 2위, 3위, 4위, 5위까지 나와 있었죠. 아까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키워드가 몇 개까지 나와 있었죠? 총 5개까지가 나와 있었는데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도 이게 5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3개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별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파워링크를 갖다가 세팅한다고 했을 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광고에 이제 들어가서 뭘 보죠? 키워드 도구가 이 밑에 쪽에 있거든요. 도구 쪽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서 뭐 예를 들면은 태양 에너지라고 검색을 딱 했을 때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조회수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키워드를 본다고 했을 때 모바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PC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대부분 다 모바일보다는, PC보다는 어디가 많이 나오죠? 모바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모바일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은 PC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PC 기준을 하셔도 되고 모바일 기준을 해도 저희가 이제 이 검색량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바일이든 PC든 PC 기준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입찰가를 얼마를 할 건지. 자, 이것도 우선은 70원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원 세팅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평균 입찰가가 5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5위에 맞는 변경 사항을 미리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보이시나요? 키워드가. 어떻게 됐죠? 70원인 줄 알았던 비용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무려 3,200%, 4,000% 올라가 있죠. 자,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PC 5위에 올라갈 수 있는 순위에 대한 가격들이 이렇게 설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뭐 500원짜리도 있고 70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안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변경을 눌러야지 세팅이 5위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키워드를 변경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입찰가가 변경됐다가 나와 있죠? 그리고 클릭 발생 시 얼마가 나간다고요? 포함된 가격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한번 뜹니다. 무시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소재대로 금액들이 다 증액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우선 키워드 세팅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를 누르시고 되면은 이 키워드는 저희가 이제 생성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외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제외 검색어 뭐냐면은 이 키워드는 우리가 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제외하겠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죠? 네, 뭐 예를 들면 대형 키워드 있죠. 태양열. 네, 이렇게 저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 키워드로는 파워링크 세팅을 우리가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가끔 이제 이 파워링크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를 넣다 보면은 태양광 이런 거 보이시죠? 조회량이 몇이죠? 거의 2만에서 1만 정도 넘어가죠. 근데 태양광이라는 키워드가 아마 단어 수가 줄어들거나 5글자 이내에 있는 키워드들은 클릭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클릭하는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세팅할 때는 뭐 5글자 이내의 키워드
뭐 예를 들면은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최대한 제외를 시켜줍니다. 어디에다가? 제외 검색어에다가. 저 키워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 검색어를 다시 한번 누르고 어떻게 하죠? 여기 안에서 에너지라는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의 키워드를 좀 세팅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 키워드는 저희가 뭘로 한다? 네, 파워링크 검색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정도만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재가 나와 있죠. 소재를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소재를 갖다가 여러 개를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재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필수 소재도 나와 있죠. 반응 소재와 단일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AI 소재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음. 자, 우선은 요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갖다가 넣을 때 제목을 갖다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단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사진 하나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단일 소재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소재는 바뀌지 않게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세팅 구조. 자, 이게 뭐죠? 바로 반응형 소재입니다. 자, 밑에 회사 소개, 뭐 전문 상담 신청, 시공 상담, 뭐 지원 사업 이런 것까지 해서 이 모양도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소재다? 바로 반응형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5개의 제목과 4개의 설명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제목과 입력을 돕는 AI가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응형 소재를 넣고 난 다음에 뭐 사이트 이름 적혀 있고 PC 모바일이 나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 소재를 저희가 15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 15개를 다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체크되는 거에 대한 뭐가 없죠? 우리가 카피라이팅이 없죠. 자, 앞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태양열 에너지 넘버원. 네, 초기 비용 영원 태양광 5년치 면적 받기. 솔라 쉐어 이렇게 나와 있죠. 월 2만 원.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어디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확장 소재, 반응형 소재에다가 넣어서 이 세팅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 여기에 키워드 우리가 검색했을 때 나온 거 있죠?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AI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세팅이 됐죠.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어떻게 됐죠? 여기로 세팅이 됐죠? 제목과 1번, 2번 소재가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없는 발전소, 건물주도 이제 발전왕, 전기료 걱정 끝, 그 다음에 자연광으로 똑똑한 전력 소비. 자, AI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총 몇 개를 했냐면 저희가 7개 세팅했는데 몇 개까지 세팅이 가능하다? 무려 15개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눌러볼게요. 무공해 에너지. 하나 더 세팅할까요? 청정 에너지 파트너스에서 총 몇 개 들어가 있죠? 11개의 아이디어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노출이 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파워링크를 검색했을 때 나온 이 제목 안에 저희가 세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죠? 설명 아이디어도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설명 아이디어는 4개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요. 자, 이 밑에 있죠, 밑에. 긴 글씨. 자, 여기 보시면 긴 글씨 있죠? 긴 글씨. 유일하게 18% 효율 추가, 수익률 보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저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네, 쭉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안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아, 요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맞지가 않아서. 이 키워드는 다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 합리광, 합리적인 가격 서비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받아서 저렴할 수 있는 전기료 부담된 이런 내용들을 넣고 나서 저희가 이 안에다가 더 키워드를 삽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키워드. 뭐 예를 들면은 태양열, 발전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이 안에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죠? 네. 이것도 저희가 수동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토 요청에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할 게 필요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업종이 아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니오라고 체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세팅이 전부 다 됐고요. 비활성화되어 있던 저장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장이 눌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사용 확인. 요즘에 그 AI 아이디어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보이시나요? 네. 법적 책임의 소재 광고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카피라이팅 있죠?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고 저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자, 소재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죠? 하나, 두 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노출은 노출 불가, 에셋, 뭐 자산이라는 거 있겠죠? 그 내용들만 저희가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에셋 검토줄에 나와 있죠? 자, 다시 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저희가 아까 파워링크 여기 소재를 이렇게 두 개를 등록했고 소재 미리 보기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PC에서 아까 나와 있는 글씨 보이시죠? 네, 이렇게 태양광 서비스 모바일에서 나오는 미리 보기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얘네들은 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왜 우리 거는 이미지가 안 나왔냐?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소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응형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광고 소재 아이디가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장 소재를 누르시면 됩니다. 확장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예약, 계산기, 추가, 설명, 홍보 문구, 서브링크, 파워링크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까지 저희가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오른쪽에 바로 전화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비즈 채널 이름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회사 번호라고 하고 전화번호는 저희가 국내선 번호로도 할 수가 있고요. 050, 07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에 맞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10, 뭐 1234, 1234 이렇게 해서 하면은 회사 번호가 나와 있고 위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추가 버튼 보이시죠?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에 바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파워링크 오른쪽에 전화번호 버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예약입니다.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면 거의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피부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예약을 많이 하고 있는 미용실 아니면 다른 데 이런 채널들이 있는 건데 비즈 채널 바로 거기 딱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세팅이 돼서 이 번호들이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저희가 스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재에서 지금 이제 확장 소재가 들어갔고 확장 소재를 누르게 되면은 자,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병원 업종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갖다가 계산하는 계산기 기능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보험회사라든가 어떤 그 계산에 관련된 영역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재를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가 나와 있죠? 추가 제목. 추가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밑에 보시면은 어, 이 앞에 있는 제목을 저희가 몇 글자까지 아까 가능했었죠? 소재. 네, 15글자까지 가능했었죠. 네. 그래서 이 15글자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바로 확장 소재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 제목을 더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글자 이상을 저희가 넣고 싶을 때 추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쟤는 15자 이상이 넘어가는 광고 소재가 있으면 쟤는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했을 때 추가 소재 제목을 넣어서 저희가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추가 소재 제목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자산 예를 들면은 전국 24시간 상담 가능한 이곳. 네, 이렇게. 그럼 모든 위치에 노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위치 1, 2 할지. 이거를 저희가 그냥 모든 위치에
가능이라고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팅이 되죠? 추가 노출이랑 이 밑에 있는 이벤트 영역 안에다가 저희가 넣어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추가 요소까지도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확장 소재에서 네,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추가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설명 이 밑에 나와 있는 글자 수가 어떻게 돼 있죠? 20 몇 자인가 30 몇 자 정도가 돼 있어요. 45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또 뭘 넣을 수가 있죠? 네, 아까 위에 있었던 제목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도 추가 제목을 저희가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4월 한 달간 설치 및 상담 시 아메리카노 쿠폰 및 뭐 한우 세트 증정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가 바로 저장을 눌러서 추가 제목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장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 문구는 또 뭐냐면은 이 안에다가 들어가 있는 파워링크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조금 더 위에다가 한 이벤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차열 도로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벤트가 나와 있죠? 전시회 사전 예약 이벤트가 나와 있죠? 무상 수리 이벤트. 얘는 지금 없죠? 네. 저게 아까 뭐죠? 추가 이벤트 설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추가 이벤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게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하단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한 달간 시공 설치 시공 뭐 10% 이게 다 찼네요. 4월간 10% 설치 할인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도 어떻게 되죠? 같이 아래쪽에 뜬다는 겁니다. 이 세팅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여기까지는 해 주시고 서브 링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링크를 들어갔을 때 1번, 2번, 3번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요 소개.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사이트를 위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이트 안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뭐 회사 소개, 전문 상담, 시공사례 이런 것들 있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사이트가 있는 항목에다마다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 소개 하고서 저는 그냥 블로그 링크를 그냥 걸어 두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블로그 링크를 여기에서 걸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오시는 길 블로그 링크 걸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하나 더 추가도 가능하겠죠. 여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상담, 안내. 자, 이렇게 해서 서브 링크를 최대 몇 개까지 걸 수 있다? 네, 서브 링크를 저희가 4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이시는 목표도 지금 몇 개까지 세팅했었죠? 4개까지 세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도 4개까지 세팅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도 가능하고, 사이트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글 쓴 게 있다면 블로그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세팅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그 세팅 구조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링크 이미지. 자, 이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워링크 이미지는 우리가 등록한 이미지를 갖다가 걸어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양인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갖다가 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서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 딱 넣으니까 지금 뭐라 나와 있죠? 이미지 기준이 640, 640에서 2000, 2000 정사각형의 이미지라고 좀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이미지로 가져오시면은 저 내용들이 이제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런 발전소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갖고 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가로가 좀 잘려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끝에를 꼭 좀 잡으면 쭉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세팅이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대도 가능하시고요. 줄여서도 상관이 있는데 우선은 정사각형 이미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에 보다 좀 더 큰 이미지 있죠. 2000에 2000 이상 되는 사이즈를 갖다가 한다면 어떻게 하죠? 자르기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내가 오른쪽에 들어갈 파워링크 이미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저 이미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장 소재가 어떻게 됐죠? 파워링크 이미지, 서브 이미지가 있죠. 파워링크 이미지 됐고요. 이미지 서브 링크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링크를 더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링크 이름을 뭐 예를 들면은 1번 그리고 요거는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리고 링크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이미지는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링크 이미지가 지금 서브 링크 이미지로 나와 있죠. 우리가 검색할 때마다 이게 똑같은 화면이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 이미지를 3개까지 왔다 갔다 검색할 때마다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아까와 비슷한 화면으로 요 발전소 이미지 하나 넣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맞는 거를 세팅해 주고 네, 미리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찍은 사진이든 어떤 사진이든 거기에 알맞게끔 넣어준다면 어떻게 하죠?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르기,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바로 여기까지 세팅이 된 겁니다. 서브 링크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눌러주고 난 다음에 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네, 꼭지점을 잡고 좀 더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사각형 이미지. 자, 이렇게 세 개가 등록되면 어떻게 돼 있죠? 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매번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이미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친구 보이시죠? 세 개의 이미지가 등록된 것들. 저 이미지처럼 저희도 세 개가 세팅이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미지형 서브 링크가 이렇게 등록이 된 거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이 확장 소재 또 누르시게 되면은 또 이미지 서브 링크를 하나 더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몇 개를 더 세팅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레이스 정보라고 보이시나요? 플레이스 정보는 내가 이제 그 플레이스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죠? 이 내용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즈 채널에 플레이스 하시는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 음식점들은 이 비즈 채널로 가서 플레이스 비즈 채널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꼭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링크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파워링크 세팅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영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네이버 TV에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올린 경우도 있지만은 네이버 TV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TV. 네, 네이버 TV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네이버 TV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리에이터가 돼서.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뭘 만들 수가 있죠? 네. 내 거 영상을 업로드 시켜줘 가지고요. 이 안에다가 내 영상을 넣어주면은 그 영상, 그러니까 네이버 TV를 가입하고 영상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어야지 뭘 할 수 있죠? 홍보 영상을 네이버 TV 안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거를 저희가 영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이드도 나와 있는데 가이드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동영상이 재생되거나 클릭당 과금 형식으로도 저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클릭식 과금. 그래서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 네이버 TV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TV가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직접 만드시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 소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네, 이 영상 소재까지 지금 만들었죠? 저희가 이 확장 소재에서 뭐까지 만들었죠? 영상까지 갖고 마지막에 있는 블로그 리뷰입니다. 블로그 리뷰는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도입하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튜잉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이라고 검색하면은 저를 통해서 썼었던 분들이 나와 있죠. 네, 블로그에 나와 있던 분들을 갖다 어떻게 하죠? 제가 체크를 누른 후에 광고 사용을 갖다가 동의, 비동의, 포스트 포함하게 누르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 걸로 쓰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리뷰를 통해서 광고가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내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썼던 리뷰를 통해서 이거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블로그 리뷰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파워링크 세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타겟팅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대라든가 요일 설정을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요일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런 날짜를 갖다가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영업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해. 그러면은 이거를 추가를 딱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이걸 원상복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알아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토요일, 일요일만 일해요. 어떻게 되죠? 토요일, 일요일만 세팅이 되는 구조인데 거의 다 대부분 다 모든 요일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파워링크를 대부분 이거를 검색을 할 때에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도 어떻게 하죠? 문의를 들어오거나 구글 폼을 만들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일 시간대는 저희가 최대한 지정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역이 나와 있죠, 지역. 지역은 뭐죠? 우리가 이 위치에는 광고를 안 하겠다, 광고를 하겠다라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든 지역을 누르게 되면 이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광고 노출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도 뭐 아니면은 뭐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총 몇 개까지 가능하죠? 100개까지 저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광고 설정은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고 클릭을 만약에 전국 지사, 뭐 출장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 지역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서울과 경기권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내가 알아서 설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외 지역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제주도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밑에 가시게 되면은 뭐 제주도 보이시죠? 제주도 클릭하면은 제주도에는 광고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사업체인데 이사업체가 제주도에 있는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서울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사업체 이렇게 제외를 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연령대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뭐냐면은 뭐 모든 연령대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 타겟팅은 연령대가 이렇지 않아라고 누르면은 연령대를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광고 노출 중. 자, 얘네들은 내가 세팅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나는 연령대를 할 건데 이 연령대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는 어떤 연령대가 자기네가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인스타로 많이 검색을 하고 나이가 좀 있고 30대에서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를 검색하기 때문에 연령대는 저는 굳이 세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세그먼트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블로그 카테고리라든가 쓰는 글들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 뭐다? 나는 레저다 하시는 분들은 레저 하시는 분들에게만 또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네. 나는 건강에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관련된 세션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관심사 기반으로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이용자 세그먼트를 누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확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파워링크 광고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위한 광고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받아야지 문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클릭을 많이 받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클릭을 많이 받을수록 저희는 문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네, 이제 다 체크가 됐었죠? 그럼 우선은 이 체크를 세팅을 우선 저희가 다 이 확장 소재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파워링크를 세팅을 했는데 좀 더 많은 키워드를 세팅하고자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대량 관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캠페인 소재를 만들 때 파워링크 세팅을 하고 이게 들어가서 여기에 관련된 성과라던가 내용들을 빨리 좀 세팅을 하다 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태양광 뭐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소재 만들기 URL 링크까지 해서 다 만든다고 하도 뭐가 있죠? 광고 소재에는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제한이 있죠? 한 개의 파워링크당 키워드가 네, 100개까지밖에 세팅이 안 됩니다. 100개까지밖에.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키워드 소재가 많이 더 늘어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저희가 이 소재에서 뭘 눌러야 되죠? 바로 대량 등록을 해서 키워드를 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확장 소재가 있고 이거 세팅을 다 한다고 쳤을 때 저희가 이제 확장 소재를 딱 누르니까 지금 뭐가 나왔죠? 확장 소재를 누르니까 대량 관리라고 나와 있고 키워드도 뭐가 나와 있죠? 네,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죠. 대량 등록을 하려면은 이 세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부분 좀 복잡합니다. 약간 도구에서 대량 관리에 클릭을 하셔서 저 캠페인 안에다가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저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량 관리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대량 등록 수정 삭제, 그다음 대량 등록 복사, 이지 대량 등록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량 등록에서 우리가 파워링크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대상 캠페인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죠? 퀵스타트 밑에 파워링크 세팅 있죠? 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뭘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대 캠페인을 2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갖다가 넣어서 최근 3개월의 작업들을 파일한다고 하는데 다운로드 생성을 딱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등록이 되는 겁니다. 등록이 됐고 키워드라던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뭘 할 수가 있죠? 대량 등록을 누르고 대량 등록 안에서 이 파워링크 세팅을 또 추가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등록을 누르시고요. 템플릿 다운로드라 보이실까요, 혹시? 네, 광고 다운로드 했고 그다음에 대량 등록하는 겁니다. 저희가 템플릿 등록을 딱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자, 여기 보시면 키워드 추가할 아이디, 광고 그룹, 파일, 입력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10,000개까지. 해당 그룹당 1,000개씩 세팅을 해서 10,000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7번 뭐 나와 있죠? 이 행을 몇 개까지 지우지 말라고요? 네, 1번부터 6번에 나와 있는 이 행은 여러분들이 지우면은 대량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여기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넣으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 앞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룹 아이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세팅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 광고 그룹 아이디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광고 그룹 아이디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파워링크 있죠. 파워링크에 들어갔을 때 파워링크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 광고에서 파워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이거 파워링크 세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링크 세팅을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여기에 이제 파워링크가 나와 있죠. 광고 그룹 아이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걸 미리 세팅해 놨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파워링크 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열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열 맞춤 설정.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열 맞춤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이 안에서 열 맞춤 설정을 눌러서 물로 넘어가죠. 열 맞춤 설정을 누르신 후에
이 세팅 구조를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연말 설정을 누르고 토니와키 모양을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보시면 기타 광고 그룹 아이디라고 보이실까요? 맨 밑으로 내리면은 기타 쪽에 광고 그룹 아이디라고 보이실까요, 혹시? 자,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체크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광고 그룹 아이디라고 표기가 됩니다. 저는 이 광고 그룹 아이디가 이 점선 6개 보이시죠? 얘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위치를. 저는 얘를 체크를 딱 누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광고 그룹 아이디를 맨 밑에 있는데 얘네들을 맨 위로 옮긴 겁니다. 순서는 언제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고 그룹 아이디가 위쪽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 바로 저희가 아까 그 파워링크 세팅 대량 등록할 때 이 앞쪽에 들어가야 될 세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맨 앞쪽에 들어갈 세션 이게 필수 요소거든요. 이거를 들어가야지 저희가 뭘 할 수가 있다? 네. 광고 그룹 대량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맞춤 설정 누르신 다음에 맞춤 설정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 하라고요? 네. 광고 그룹 아이디를 체크를 누르고 이 체크된 아이디를 갖다가 대부분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맨 위쪽으로 당겨서 보기 쉽게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광고 그룹 아이디가 나오는 겁니다. 얘를 쭉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이 앞쪽 7번입니다. 7번 앞쪽에 컨트롤 V를 눌러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됐죠? 광고 그룹 아이디가 세팅이 됐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광고 그룹 아이디에다가 나는 이 뒤에 키워드를 넣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키워드를 미리 이제 네이버 광고 영역 안에서 저희가 키워드 도구라고 있었죠?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를 활용을 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했죠? 태양열 에너지라고 조회를 해서 이 안에 있는 그룹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연관 키워드를 어떻게 했죠? 네,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키워드가 쭉 나와 있죠. 이 키워드가 몇백 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선 100개 정도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아까 그 대량 등록 나와 있었던 파일이 있었죠, 파일. 네. 여기 그룹은 세팅이 됐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키워드가 아까 90 몇 개까지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죠? 이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 클릭 누르면은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얘네들을 갖다가, 아이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네, 얘를 이 밑에 쪽에다가 전부 다 이제 이 그룹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잠시만요. 컨트롤 C. 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네, 쭉쭉쭉 이제 내려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네, 대량으로 얘네들을 다 키워드를 해서 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세팅된 내용들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2, 30개 정도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죠? 저장을 눌러주는 겁니다. 저장을 눌러주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을 다른 데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보기 쉽게 바탕화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 파일 넣을 때는 꼭 뭘 해야 되죠? CSV 파일로 넣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CSV 파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파워 링크 대량 등록. 대량 등록 누르고, 자,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저장된 거를 제가 어디로 가져가죠? 아까 파워링크에서 아까 이 파워링크 세팅 있었죠?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다시 클릭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 키워드가 있었죠? 그리고 뭐 확장 소재가 있었죠? 네. 대량 관리 있었죠? 네. 여기 안에서
다시 밑으로 왼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도구에서 대량 관리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안에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파워링크 세팅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대량 등록을 저희가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대량 등록. 대량 등록 아까 템플릿 다운받은 거 그리고 대량 등록 1이라고 세팅한 다음 어떻게 되죠? 네, 찾아보기. 네, 파워링크 찾아보기를 저희가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이 업로드 파일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네, 잠시만요. 키워드 등록을 눌렀고 제가 키워드 등록을 안 눌러서 아직 비활성화가 됐던 겁니다.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아까 제가 바탕 화면에다가 뭘 만들었었죠? 네, 대량 등록이라고 눌렀었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네, 등록하기가 됐고 등록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필요 없습니다.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행값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등록을 해 주게 되면은 이 키워드 안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파워링크 등록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파일을 찾아 갖고 저희가 앞에 그 아이디 넣고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워링크 대량 등록하는 파일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저희가 대량으로 더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파워링크 대량 등록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다 같이 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녹화본을 다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